11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 1월 겨울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눈이 많아가지고 아래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제 날이 좀 풀리면은 이쪽을 집중적으로 탐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래된 칡이 감았던 비계에도 푸른 잎이 도는 봄이 왔네요. 이 타운하우스는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12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네요. 2012년, 13년쯤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011년, 2012년에 분양을 했네요. 알려지기로는 2013년에 공사대금 미불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채당 가격은 당시 분양가가 8억 9천만 원에 분양이 된 56평형 타운하우스입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68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이 타운하우스는 600억 원 규모의 고급 타운하우스 형태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급 타운하우스가 파행을 겪게 된 건 예금보험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금을 대출해준 A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받고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관여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완공을 앞둔 28채를 먼저 분양자들에게 넘기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는데,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자금이 부실해 공사 재개가 힘든 상황이라 시행사는 이들 업체 이름으로 된 28채 명의를 분양자들로 변경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예금보험공사 측은 시행사가 A저축은행에서 빌린 83억 원을 분양자들이 연대 보증해야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연히 연대 보증을 선 분양자는 없었고 자금이 막힌 시행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시행사와 분양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사업을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 170억 원을 투자한 분양자들은 40여 명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 건축물 정비법, 시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53호, 제7조 철거명령 1항. 시도지사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공사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 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시도지사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008년 9월 리먼 브로더스 파산 시 금리가 5.3%였다가 2009년에서 2010년에는 2%까지 떨어졌고 2016년에는 1.25%까지 떨어지는 저금리 시기에 타운하우스, 빌라, 아파트 건설이 낮은 금리 영향으로 우후죽순으로 공사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공하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된 건물들이 지금까지 많이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한 채가 거의 9억 가까이 분양이 된 거니까
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던 분양자나 시공을 했던 시공사는 정말 손해가 엄청났겠죠. 아, 1층인데 1층은 옆에 이 축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갑갑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무단으로 뭐 점유를 했었나 봅니다. 가운데는 드럼도 있고 소파가 많이 나와 있네요. 이 타운하우스 1층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2대를 주차할 수 있고 2층에서 3층 규모의 타운하우스입니다. 1층이 거실하고 부엌 화장실, 보통 2층이 침실하고 화장실, 또는 3층도 뭐 다락방이나 침실, 보통 타운하우스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아마 시행사가 먼저 그 분양을 요구했던 게 이쪽 건물들 같습니다. 보니까 안에 막 유리를 설치한 데도 있고 거의 완공이 되다시피 한 건물인데, 이 명의를 시행사에서 이제 분양자들한테로 돌리고 나머지 이제 잔금을 받아가지고 아쉬운 대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거절을 하면서 분양자들한테 다 연대보증 87억에 대한, 니네가 빌린 돈 87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세워라, 그러면 해주겠다. 누가 87억에 대한 보증을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건설사는 언제 망할 수도 알 수가 없는데. 당연히 분양자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고급 타운하우스를 꿈꿨던 이곳이 뒷담한 건물들로 11년째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본 건물들이 훨씬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됐죠. 이쪽은 아까 본 건물에 비하면은 아직 기본 골조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운하우스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이제 장점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타운하우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주변도 보시다시피 다 아파트 단지고 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큰 도로도 가까이 있고, 이 자금만 막히지 않았으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단지가 됐을 것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총 68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규모가. 지난 겨울에 왔을 땐 여기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이쪽을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11년째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건물도 많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재건축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한테 아마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전쟁 흡슬고 지나간 폭격 맞은 그런 도시의 건물들 같죠. 이따 방치된 대규모 단지들 보면은 그 군인들 테러 훈련을 위한 훈련소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창문 없고 기본 골조만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죠. 차가 갈 수 있는 도로하고 이제 앞에 부분이 뭐 텃밭이나 타운하우스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마 시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마지막 조금만 더 힘을 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은 다 완공이 됐을 텐데 아까운 현장입니다. 고급 타운하우스를 꿈꾸다가 11년째 공사가 중단된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빈집 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